안녕하세요.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김윤입니다. 여기는 국회의사당역 근처의 카페고요. 제가 오늘 헤드셋에서 처음 서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더민주당사에서는요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예상을 했는 것이지만은 좀 씁쓸합니다. 네. 네네네. 지금 앞에서요, 더민주 공정포럼, 대표님께서 앉아 계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혼자서 읽고 있습니다. 박윤재 선생님께서 한 분 오시겠어요? 이쪽에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윤재입니다. 오늘 저는 저녁에 우리 김윤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10시 반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부정선거를 혁책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러 같이 가려 했는데 이재명 우리 동지가 TV 토론 나오면서 KBS에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늦게 왔는데 마침 와 계시네요. 그래서 반갑게 지금 명함 주고 인사했는데 제가 너무 말이 많죠?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저는 이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만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더민주당을 볼 때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저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된장 발언당하고 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당하고 대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척결 대상하고 같이 연정을 한다는 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둑놈도 껴안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더민주당 내에 새누리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이제 지금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일단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차 경선이 사실상 대통령 선거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이유는 조명이 너무 눈부십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이유는 선관위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알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알리고 있지 않느냐 하면은 너무 많은 국민이 참석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특정 후보 제가 콕 집어서 말을 하지 않을게요. 문모 씨라고 그분께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면은 나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 캠프에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들에게 현수막 하나 안 알리고 아무것도 알리지를 않느냐는 거하고 그리고 황교안이가 관리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나도 알리지 않느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상우 기자의 이렇게 삼성 X파일 같은 데서 이미 여러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삼성과 황교안과 문재인의 커넥션, 문재인이 삼성 X파일을 막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드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선거를 이렇게 부정선거, 공정하지 않은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충분히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선관위는 너무 편파적으로 특정 후보를 응원한다는 것을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상한 게 뭔가 하면은, 저는 선거법이 이런지를 몰랐었어요. 선거법에 절대로 지금 경선 번호가 1811의 1000번이잖아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돼요. 인쇄물을 해갖고 길거리에서 뿌려도 자기 돈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인쇄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돌려도 안 돼. 이게 오로지 온라인상에서만 막 이렇게 채팅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누구를 뭐 하자 이건 괜찮은데,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았는 그 연령층에서 아니면 온라인을 잘 모르는 층에서는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고 선거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후보 이름 하나도 안 나오고 후보 얼굴 한 개도 안 나오고 경선합시다 1811에 1000번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합시다라고 알리는 게 선거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후보들이 강연을 다니면은 강연 다니는 것을 안내하는 현수막에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강연 가면서 강사 누군지 모르고 가본 적 있으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선거법을 하는 거죠. 얼굴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선거법이라는 걸로 꽁꽁 묶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선관위와 민주당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선을 참석했는 사람들이 이미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그런 호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심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현장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11%, 이렇게 현장에 가서 투표소에서 직접 찍겠다는 사람이 11%고요. 89%가 ARS 전화로 하겠다는 사람이 89%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현장 투표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현장 투표하고 ARS하고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ARS를 신청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고 현장 투표를 했는 사람은 왜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건데, 현장 투표를 신청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당사에 직접 가서 저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예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하자. 왜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통을 뒤집어서 하나하나 다 까보자. 뭐 이렇게 막 옮기고 뭐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이런 거 없이 그 자리에서 다 뒤에서 CCTV 하나 딱 찍고 옆에서 이제 한 3명 정도 둘러서 검표하는 거 보고 손으로 하나하나 검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손으로 적어서 확실하게 부정을 없애보자 하는 게 투표소 수개표입니다. ARS는 이제 전화를 받아서 뭐 1번 뭐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4번 이렇게 번호 순으로 하는 것이 ARS 투표죠. 지금 현재 1번이 이재명, 2번이 최성, 3번이 문재인, 4번이 안희정 맞습니까? 네. 그렇게 번호가 지금 정해져 있고 그렇게 투표를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제가 지금 더민주 당사를 항의 방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장 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 투표를 참 많은 분들이 귀찮은데 왜 현장 투표를 얘기하느냐고, ARS 투표나 다 똑같이 않느냐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ARS가 90%면 현장 투표가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10%면은 충분한 숫자가 됩니다.
10%의 현장 투표에서 만약에 뭐 A 후보가 50%, B 후보가 40%, C 후보가 10%가 나왔다고 쳐요. 9%, 1%가 나왔다고 쳐요. 이렇게 이제 나왔으면은 그하고 같은 비율로 그 ARS 투표에서도 그 같은 비율의 퍼센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모 집단과 표본이라는 거거든요. 전체에서 우리가 왜 설문조사할 때 뭐 1000명을 뽑아서 한다거나 뭐 100명을 뽑아서 한다거나 100명을 뽑았는 게 결코 대표성이 없지를 않거든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대표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랜덤하게 정확한 표본을 뽑았으면은 그게 전체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장 투표가 만약에 50%, 40%, 뭐 10% 이렇게 나왔다면은 ARS 투표도 그게 민심이니까 50%, 40%, 10%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투표의 내용이, 현장 투표는 절대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고, 절대로는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장 투표에서 나온 민심은 그게 그대로 ARS하고 거의 비슷한 퍼센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RS를 조작한다는 게 힘들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저희 김진우 패친께서 예. 각 캠프에서 감시단이 있어서 예. ARS 부정이 될 수 없다고 시장님께서 직접 해명을 하고 또 컴퓨터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그거를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캠프에서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김용진 의원이 거기서 전산실에 콜센터에서 상주를 하고 계시고, 박사급 이상 뭐 세 분이 전산 전문가가 그쪽에서 로그인 기록을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시라.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알아들으시는 분은 뭐 수학자라든지 통계학자가 특별히 아니라도 이런 부분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첫날 나온 2월 15일 날 나온 기사들을 저는 다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여러분께서도 2월 15일 날 나온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 7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려서 서버가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다. 30만 명이 등록에 성공을 했다. 20만 명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고, 그리고 뭐 10만 명이 다른 걸로 신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선택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윤희김의 방송에서 2회인가 5회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사기다. 왜냐면은 표본을 300명을 그 당일날 2월 15일날 전화했는 사람들의 표본을 300명을 뽑았을 때 300명 중에서 ARS 전화 연결을 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확률은 100만 분의 1 이하이다. 이렇게 정규 분포하고 이게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했는 거, 자, 2편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지 않아도 밖에서 표본만 몇 개를 뽑아가지고 통계라는 게 그렇거든요. 통계라는 게 뭔가 하면 캄캄한 방에서 원통형의 그런 기둥을 만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코끼리 다리구나 라는 것을 추정해낼 수 있는 게 통계라는 건데, 표본을 적당한 수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이 분석을 했을 때 그것을 해서 원래의 모 집단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등록을 했다고 하면은 7분의 2가 전화에 성공을 했어야 되고, 7분의 2가 전화에 성공을 했으려 그러면은
최소한 60명 이상은 그 300명 중에 60명 이상은 전화의 신청을 성공할 확률이 99.7%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건 확실하게 부정선거다라고 거기에 이제 그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자료를 다시 배포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날 뭐 서버가 느려졌고 그래서 뭐 그 전화로 신청했는 사람은 7천 몇백 명밖에 안 된다. 7천 몇백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2월 15일 날 그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7월 15일 날 그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뭐 이재명 캠프나 문재인 캠프나 안희정 캠프 어디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7천 명밖에 전화 신청이 안 되었다는 것은 10분의 9가 연결이 안 되었다는 거고 10분의 1밖에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여러분 걱정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건 이멀전시죠.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것을 안 알리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처럼 표본 딱 뽑아서 보고 이건 아니다. 절대로 이거 나올 수는 없다.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얼문표가 하나를 딱 찍히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나? 정말 부정선거가 없는 건가? 그러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이 의심하면은 그게 타당하건 타당하지 않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답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민주당이라든지 선관이라든지 각 캠프 어디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을 만큼 우리한테 했나요? TV 화면에서 1811에 1000번 한 번이라도 광고하는 거 나봤어요? 지금 사실상 대통령 선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 이게 1차 경선이 경선이 곧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현수막 하나도 안 되는 이 상황이, 그리고 아무것도 말을 못하게 하고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알리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 2017년에 그 표 있죠. 각자 도생. 우리 표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제가 알릴 수 있는 한도에서는 현장 투표를 좀 해달라. 현장 투표가 10%가 되면은 그것 자체만으로 표본을 전체 모집단을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 ARS를 함부로 조작을 못한다. 2월 15일 날 조작했는 건 내가 컴플레인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ARS로 했는 거 7천 명밖에 안 된다. 20만 명 했다는 거 뻥이었다. 요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걔들이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꼼수라고 하죠. 너무 빤히 보이는 꼼수인데 투표소 수개표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투표소 수개표한테 전화를 받았는 사람이 굉장히 100% 전화 받는 게 아니에요. 반 이상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3월 22일 날 그 현장 투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셨나요? 투표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락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256곳의 시군구 투표소였고 8곳에 촛불 광장에서 투표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에서 하고 금남로에서 하고 대구, 부산 8곳의 촛불 광장에서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특별하게 투표소를 뭐 이렇게 안 찾아가고 몰라도 투표소 그냥 광화문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쪽에서 뭐 시청에서 광화문
서울시청에다가 투표소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간이 그런 투표소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우체국에서 뭐 투표소를 만들어도 되고, 투표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투표를 하면 되는데, 촛불 광장의 투표를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놔 놓고 없애버렸다는 거죠. 촛불 광장에서 모이지 마라. 알리지 마라. 니들이 알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투표를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원래 주말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평일 수요일 날 6시까지로 딱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투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투표소 수표를 하기로 했는 사람의 퍼센트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투표를 못 하니까. 그렇게 막으면은, 그래도 조퇴를 하고 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조퇴하고 가서 6시까지 투표하라는 게 말이 돼요, 평일에? 그리고 그걸 또 찾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드는데요.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3시간 걸려서 찾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투표소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만 문제가 또 아닙니다. 민주당에서요, 그 모든 선거에 관한 것을 선관위에다가 위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정부가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 경선을 전부 다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하면은 좋지 않느냐? 글쎄요, 저는 황교안 씨가 그렇게 믿을만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믿을만 하든 안 하든 제대로 관리를 하면은 괜찮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행동은 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256개의 투표소에서 그 투표 감시 요원이 있고, 개표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제 적는 사람이 있고, 검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들도 한 명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각 정당마다 2명씩은 있어야 되겠다. 한 명 화장실 가고,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2명씩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2교대는 되어야 아니에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명이 필요하죠. 4명이 필요한데 그게 256개의 선거구면은 엄청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을, 그렇게 많은 투표소가 256곳까지 해설, 알람 200만 선거하는데 그렇게 많은 곳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촛불 광장 8곳에서 모이면 된다. 아니면 ARS로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256 곱하기 4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만한 자원봉사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가 밥 사 먹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되느냐. 된다고 쳐요. 1000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현장 투표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 평일에, 수요일에 한 번, 그다음에 권리당원 대의원은 주말에 한 번, 그다음 순환 투표할 때 한 번. 그렇게 다 들어갈 인력은 없다는 거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했는 황교안 직무대리 정부의 선관위에서 그것을 총괄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인력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동사무소에서 전화하면 돼요. 거기 공공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 그런 동에서 지원하신 분들 명단을 가지고 내일 와서 선거 감시원 한번 하시겠습니까? 일당은 5만 원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몇 교대로 가능하고 며칠이 되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자봉 우리 다 떨어지고 256군데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 황교안 정부에다가 현장 투표의 모든 감시를 다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직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성복을 했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그만큼 있는데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성복을 했는 사람이고, 또 문재인 후보는 2012년도에 경선 선정업체가 본인의 특보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하고 그 당시에 그 경선을 했던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에서는 그 현장 투표에서는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ARS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3배 이상 나와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컴플레인을 했고 ARS는 못 믿겠다고 얘기를 했고, 박은순 서울시장도 ARS는 못 믿는다, 현장 투표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내부에서 이미 ARS는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못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10%의 경선 참가자들도 ARS는 못 믿는다고 현장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 주어야 되지 온갖 꼼수로 선거를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장 투표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현장 투표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ARS 전체의 퍼센트를 좌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장 투표의 퍼센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대의원하고 그 다음 권리당원의 투표는 우리가 직접 신청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퍼센트는 모르는 거예요. 현장 투표를 할지, 그 다음 ARS를 하게 될지, 그리고 안 하게 될지, 조작을 하게 될지. 뭐 믿으라고 하지만은, 믿을만 했으면 믿지만은,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그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만으로도 2월 15일 날 투표 결과에 대한 기사와 발표 내용을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제의하는 것은 심플합니다. 약속했는 대로 촛불광장 8곳에서 더민주당은 촛불광장 8곳을 현장 투표 장소로 정해라. 왜 아무 말도 없이, 우리한테 변명 하나 없이, 지금 소리가 시끄럽죠? 예. 우리한테 변명 하나 없이 그것을 싹 설구머니 빼버렸느냐? 절대 안 된다. 촛불광장에서의 투표를 넣어라. 두 번째, 나누지 마라. 그걸 왜 3번에 걸쳐서 나누느냐고. 같이 하라고. ARS 투표할 때 같이 투표하라고요. 현장 투표를 하라고요. ARS 하는 날 같이 현장 투표로 해서 조작이고 뭐고 없이 같은 날 딱 해갖고 같은 날 딱 통계를 내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왜 미리 현장 투표에서 몇 퍼센트 나오는지를 딱 알아가지고, 그래 가능한 나는 숫자를 적게 해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적게 주도록 평일에 6시까지만 하게 하고, 그거를 또 막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꺼번에 하라고요. 그래야 인력도 줄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니까. 저는 광화문 촛불광장에 투개표 감시 요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그 투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종로구에 있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한 몇 호서 정도 떨어졌나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에 있는 그쪽으로 가서 그 아쉬운 대로 수요일 날 선거 개표 참관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우리가 정해놓았으니까 선거는 너희들이 하고
개표는 우리가 한다.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동원되는 대로만 하라는 것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오늘 항의를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도 항의 방문을 할 거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랑 같이 만나고 싶으신 분은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에 있는 빅스케일, 거꾸로라서 빅스케일 모닝커피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오시면은 10시까지 오시면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조그만 거 하나가 물꼬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현장 투표를 포기하면은 ARS 조작은 쉽습니다. 현장 투표를 지켜야 하고 촛불 광장을 지켜야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